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중에서 이 설비에 관련된 과목인데, 이 설비 과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점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 과목인데 은근히 아리송하게 꼽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만점을 가까이 맞고 싶고 만점에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만점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 또 이 설비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던, 이거 작년에 제가 시험을 볼 때 정리한 내용이니까 작년도까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한 7년 정도 내의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들만 뽑아가지고 외우려고 저도 만든 거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틀리는 문제를 여기다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 이 링크가 달려있는 블로그 자체에도 많이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및 연장 부분이 항상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뭔가 모르게 많아 보입니다. 보시면 요 한 장인데, 이거 뭐 짧게 보면 한 장까지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주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죠. 자, 우선 텀블러 스위치,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텀블러 스위치라는 게 그냥 우리 집에서 등 킬 때 쓰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 타임 스위치라는 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타임 스위치는 이 여관 1분, 아파트 현관 3분, 딱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고요. 이 리미트 스위치는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리믹시 스위치 딱 하면은 위치 검출용, 요 단어만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맞춥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알고만 계시면 좋고요. 자, 코드 접속기 같은 경우에는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접속 시 사용, 딱 요게 문장으로 벌어져서 문제 하나를 채웁니다. 그래서 코드나 뭐 코드 캡타이어 이 단어가 나와서 상호 접촉 시 사용, 이게 나오면 코드 접속기, 딱 요거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멀티탭 다 알면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먹고 들어가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멀티탭 때 또 괜히 멀티탭 아닐까봐 이거를 안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항상 꼭 나오는 게 이 공구는 꼭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프링 와셔와 이중 너트인데, 보통 스프링 와셔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진동이 있는 곳에 나사 단자 고정 시 사용을 하는데, 헐거워지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곳에 이제 스프링 와셔를 사용해서 이 나사가 이제 진동을 해가지고 풀리는 걸 방지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스프링 와셔, 이중 너트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무조건 이 보기가 요거 아니면 요거 하나가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구, 클리퍼, 파이프 커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알아야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드라이브 툴, 요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드라이브 툴 꼭 아셔야 되고, 리머도 자주 나오는데, 리머는 계속 문제를 보다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와이어통이 이게 은근히 나오면은 많이들 틀리시는데, 활선을 밀어 옮길 때, 그러니까 활선이라는 건 전기가 살아있는 선이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전선을 밀어 옮길 때 와이어통을 사용하고, 활선 상태에서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거는 전선 피박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피박기와 와이어통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PC 테이프는 요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에선 요비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거의 PC 테이프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선 넣을 때 쓰는, 전선을 당길 때 쓰는 그런 선이고요. 이 철망 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가닥의 전선을 한 번에 넣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철망 그립. 그리고 측정용으로 절연저항, 접지저항, 이 충전 유무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절연저항 매거, 그러니까 절매라고 외우시면 돼요. 절매. 그러니까 기본 500V,
절매 기본 500V, 그리고 접지 저항, 콜라우시 브리지법, 어스테스터, 그리고 충전 유무. 그러니까 충전 유무라는 건 이 전류가 이제 흐르냐 뭐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네온 검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대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전 유무 얘기하면 네온 검정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 내용은 단답으로 이렇게만 외우셔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버니어 캘리퍼스가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어 게이지는 성굵기.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는 쉽게 외우고, 마이크로미터는 두께.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왠지 두께라는 게 이것도 쉽게 은근히 와 닿아요. 근데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은근히 좀 안 와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길이, 지름, 깊이 이걸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성굵기는 와이어 게이지, 두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관을 연결하는 게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만 외우셔도 문제는 요 세 가지 중에 나오게 되면 하나가 나오는데 안 나올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만, 요 금속관과 금속관을 열 땐 유니온 커플링, 금속관과 가요 전선관을 연결할 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 그리고 유니버셜 엘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노출 금속관을 직각인 노출인 곳이라는 전제가 붙을 때 유니버셜 엘보, 금속 노출관, 직각인 노출인 곳, 유니버셜 엘보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스프릿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 그리고 앵글 박스 커넥터, 이거는 가요 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건물 직각인 곳 박스 연결 시 이렇게 문제에 요 단어들이 녹아서 나오는 게 요 앵글 박스 커넥터.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들만 외워두시고 그 단어가 딱딱 나오면 그냥 그걸 찍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다 사물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외워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요 단어 키워드만 잘 아셔도 문제 자체에 딱 그 핵심 키워드만 뽑아낼 수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맞추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려웠던 게 요 절연 전선. 요게 은근히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호식으로 이게 단어가 아니라 그냥 알파벳 조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리고, 가장 쉽게 은근히 한 문제 맞추는 게 이거거든요. 또 ACSR이라는 게 있는데 강심 알루미늄 전선이에요. 그래서 ACSR이라고 이렇게 기는 거 있죠. ACSR 여기 밑에도 보시면 A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ACSR 하면은 강심 알루미늄 전선, 가공 전선로 첨탑 송전선용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게 요 합성 단선, 쌍금속선 요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 나와요. 근데 그냥 요거는 한 줄은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 요게 나전선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전선 ACSR, 그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전선이다. 여기까지만 잘 외우고 계셔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와닿다 하시면 그냥 모르셔도 한 문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 경동과 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동 55, 연동 58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세요. 왜냐하면 다 모르셔도 이 55분의 1이고 58분의 1 요것만 가지고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짭짤하게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연선의 구조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연선이 요 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 소선 하나를 빼고 층수가 한 층이다. 그러면은 가닥수는 7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층수가 2개다. 가닥수가 19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그냥 이 계산법이 있는데 계산법 제외하고 어차피 3층까지밖에 안 나와요. 1층, 2층, 3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요 개수는 그냥 외우세요. 어렵지 않고 시험 전에 훑을 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절연전선, 이 절연전선 구분하는 요거하고 요 케이블, 요게 이제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조금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찍을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유출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한 문제 먹고 갑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이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찍던지 풀던지 둘 중에 하나니까 내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거부터 찍고 넘어갈게요. 도체 최고 허용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90도. 도체 최고 허용 온도 나오면 그냥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유추할 수 있게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우선 요 제일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I가 붙으면 600V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V, IC 이런 식으로 문제에 요 앞에 있는 요거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문데, 혹시라도 문제 기출을 푸시다가 이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I가 붙었을 때 600V라는 걸 의미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N이 네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N이 붙었는데도 네온이라는 단어가 안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NR을 중심으로 단신 비닐 전선이에요. 근데 NRI가 있죠. NRI는 I가 더 붙었는데 이게 단신 비닐 전선에다가 기기 배선용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NR을 중심으로 I가 뒤에 하나 더 붙었을 때는 이 기기 배선용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하나를 이 한 줄 한 줄만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다 외워봤자 또 까먹고 이게 반복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NR, NRI, 그리고 OW, DV 이렇게 그 노란색 쳐놓은 거 있죠. 그리고 이 VV 요것들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W가 붙으면 이건 수미령이다. 뭐 요거 그러니까 요 CNCV 다시 W라고 돼 있죠. 이거는 수밀형이라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밀형 써 있으면 이 CNCV W다. 그럼 요 동심 중심선 전력 케이블을 몰라도 돼요. 그냥 수밀형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어도 요 W가 붙으면 수밀형이다. 그래가지고 문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거의 약간은 애매하게 유추예요. 유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네온 있죠. N이 붙었을 때 네온. 여기 보시면 NRV가 있어요. NRC가 있고요. 보면은 요 네온이 뒤에 있죠. 요 N은 앞에 붙었는데 네온 전선이 공통적으로 N이 붙었을 때 붙었어요. 그리고 R은 고무절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다 R이 붙었는데 여기 고무절연이 붙었죠. 여기 C가 붙었는데 클로로프렌.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다 클로로프렌. C는 가교, 클로로프렌. 가교가 붙던지 클로로프렌이 붙던지. 그래서 요 클로로프렌은 C, V는 비닐시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게 외우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외우기는 정말 힘든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H는 경동선, A는 연동선이라는 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알고만 계셔도 문제가 풀 수 있을 때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H는 경동, A 연동. 그러니까 저는 H 경동, A 연동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리듬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묶어서 리듬을 타가지고 짧은 단어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쉽게 그게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풀거든요. 그리고 요 코드 선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런 게 있다. 요게 어쩌다 한 번씩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 놔요. 자, 왜 그러냐? 보시면 20, 30, 40 있죠. 그럼 20은 흑백, 그리고 30 흑백인데 적이 나와요. 또 흑백인데 녹이 나와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30은. 그런데 40이 뭘까요? 흑백 적록. 보통 이 40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흑백 적록이에요. 그러면 30에 흑백이 무조건 공통이었고 하나는 적, 하나는 녹이었잖아요. 40은 그냥 다 합치면 돼요. 흑백 적록. 그냥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대부분 RSTN만 생각하시다가 요걸 틀려요. RSTN.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틀리게 하려고 이 40에서 흑백 적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셔도 그냥 코드 선심은 맞추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인장 강도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인장 강도는 거의 웬만해서는 나오는 편인데 이게 꼬은 것 같지 않게 꼬아 넣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순간 헷갈려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저는 이걸 정리를 했어요. 인장 강도는 20% 이상 감소하지 않게 하고 80% 이상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20% 이상은 감소라는 단어가 있는 거, 80% 이상 유지라는 단어, 이렇게 나눠가지고를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문제인데, 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하지 않게 80% 이상 유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거를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추실 수 있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말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동전선 접속, 이 슬리브가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헷갈려?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냐? 자, 이 종류는 그냥 요 B형, E형, P형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베프라고 외웠어요. 그냥 베프 슬리브. 그래서 B형 슬리브, E형 슬리브, P형 슬리브. 그래서 E형 슬리브는 종단 겹친용. 요거는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잘 안 외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연관을 지어서 외우시면 좋고, 이 슬리브의 종류가 동전선 접속은 B, E, P가 있다는 거, 베프 슬리브 접속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S 슬리브는 직선과 분기 두 가지에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직선에 사용한 게 B형 슬리브 접속이죠. 근데 S형 슬리브는 직선, 분기 다 사용 가능하다 하면 S형 슬리브예요, 답은. 그렇게 다가가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게 나가는 게, 이 BP 슬리브, 베프 슬리브 있고, 요 AL, 알루미늄 접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는 동전선 접속이잖아요. 밑에 알루미늄 접속을 보시면 여기는 핵 접속기예요. 근데 여기선 슬리브잖아요. 여기는 접속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분을 할 때 슬리브와 접속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알루미늄은 접속기예요. 그래서 접속기인지 슬리브인지 요것만 구분을 하셔도 옳은 거냐 아닌 거냐 요거를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동전선이냐 알루미늄 접속기냐, 요거 만약에 요런 기준으로 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접속기로 붙은 거는 동전선 접속이 아니죠. 근데 슬리브가 붙은 거는 알루미늄 접속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동전선 접속의 이 얘들과 알루미늄 접속의 얘들을 섞어서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외운다라기보다 유추가 가능하기만 해도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접속 같은 경우에 문제 푸시다 보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트위스트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요게 문제에 은근히 가끔가다 나오는데 헷갈려가지고 틀리게 돼요. 자, 그리고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이 연필 케이블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답은 리노테이프입니다. 테이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리노테이프더라고요. 연필 케이블, 리노테이프. 그러니까 PC 테이프라는 게 있죠. PC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을 당기는 와이어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 그게 아니면은 테이프라는 게 붙는 거는 리노테이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 테이프 아니면 리노테이프인데, 연필 케이블을 접속한다. 이게 접속에 관련된 건 이 답은 무조건 리노테이프입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그리고 지점 간의 거리가 아마 엄청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요것만 알고 계셔도 무조건 요 한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지점 간의 거리가 있는데,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그냥 뭐 이상이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m, 1.5m, 2m, 3m 이 세 가지 기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을 쳐놓은 거 보시면 이 케이블이죠. 캣타이어 케이블과 MI 케이블은 1m예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1m. 그런데 그냥 케이블은 2m예요. 그러니까 그냥 케이블은 무조건 2m. 그런데 캡타이어나 MI 같이 앞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1m. 그러면 가요전선과는 무조건 1m. 왜냐하면 왜 1m냐? 가장 연한 케이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니라 배관 중에 하나겠죠. 가요전선관. 가장 연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지지점 간의 거리를 가지니까 1m. 그러면 가장 강한 형태의 전선관은 뭐가 있을까요? 금속관이 있겠죠. 그거는 금속관은 2m예요. 근데 금속관보다
더 강한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금속 덕트와 버스 덕트. 그러니까 덕트인데 금속 덕트와 버스 덕트는 3m 가장 강한 형태이고, 이 휘어짐 자체가 가장 없기 때문에 3m. 그리고 덕트는 덕트인데 금속 버스나 버스 덕트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거는 라이팅 덕트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덕트인데 조금 더 3m까지는 아니고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게 2m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m라는 게 이 길이 자체가 2m 이상을 못 지지하기 때문에 2m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라이팅 덕트는 다른 금속 덕트와 버스 덕트와 대비했을 때 좀 더 짧은 2m다. 그리고 2m 중에는 금속관, 케이블, 애자, 라이팅 덕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을 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1m, 1.5m, 2m, 3m 이 순서대로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 뿐이고요. 자, 이 곡률 반지름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쉬운 게 이 6배, 6D. 6D가 나오고 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 R 이코르 6D 플러스 2D 2분의 D, 요거는 무조건 그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찾기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거나 거의 안 나오고, 이 몇 배인지, 곡률 반지름 몇 배인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은 6배인데 이거 6배를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무조건 맞춰버리다 보니까 안 나오고, 이게 3배, 8배, 10배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냥 써있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애자공사가 이게 엄청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선과 조형제 이격 하면은 기본적으로 2.5cm가 가장 기본인데 400V 이상 건조하지 않은 곳인 경우에 4.5cm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요 기본 2.5cm만 우선은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선과 전선 간의 거리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조형제라는 게 벽이에요. 벽과의 거리, 전선과 벽과의 거리고, 전선과 전선 간의 거리는 6c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cm는 전선과 전선 간의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전선 하나와 전선 하나가 이렇게 11자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6cm 이상을 벌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애자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2.5와 6cm를 착각하시는 이유가 이게 조형제인지 전선 간의 거리인지 요것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시고, 이게 어줍잖게 잘 틀려요. 애매하게 잘 틀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애자공사라는 게 습기 있으면 공사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습기가 있어도 공사 가능합니다. 이거 400V 미만 이상 모두 가능하고요. DV 케이블 같은 경우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전선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이 금속 몰드 폭, 요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요 부분이 가장 헷갈리면서도 가장 꼭 나오는 거예요. 거의 꼭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연관을 지으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에서 다 뽑아낸 수치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수치는 저도 여기다 아예 그냥 공란을 한 거예요.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접지공사가 필요한 거와 접지공사가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나온 거는 제가 접지공사 필요를 여기다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문제에 나왔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부각을 해줬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된 것들은 접지공사가 대부분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속재 배관이나 덕트다, 그럼 그거는 거의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지공사를 안 하는 거는 뭐 플라스틱 재질,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하겠죠. 그런데 금속으로 된 건 무조건 항상 접지가 필요한 거예요. 접지는 무조건, 금속재는 다 접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까지 다 외우시고, 자, 이 수치가 나와요. 관 수치, 이 사이즈, 이게 사람 완전 피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봤어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 금속관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금속관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후광과 박광이 있어요. 근데 박광은 잘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후광이 나와요. 이 후광은 후안짝이라고 외웠어요. 후광은 안찌름을 재고 짝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이고,
안찌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후한짝을 만나야 돼요. 후한짝. 그러니까 후한짝을 만났을 때는 된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후강은 안찌름, 짝수. 이 안찌름이냐 바깥찌름이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안찌름을 외워줬는데, 이 짝수인 건데, 보시면은 이 박강은 반대입니다. 박강은 바깥찌름이고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이 금속관에서 16, 22, 28, 36, 42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공통적으로 합성수직원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수치고, 경질비닐 PVC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 공통적으로 있는 수치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고, 14 같은 경우에는 경질비닐 PC와 합성수직관에만 14가 있고 금속관에 14가 없죠. 그리고 이 42 이상으로 넘어갈 때 보시면 여기도 54, 70, 82인데 여기도 보시면 54, 70, 82 동일하죠. 그리고서 더 금속관 후관 같은 경우에 92와 104가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으셔서 가장 공통적인 거 무조건, 이 공통적인 16, 22, 28, 36, 42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치수가 나오면 그게 아닌 치수니까, 그러니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치수는 요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들은, 쳐놓은 요 치수는 무조건 외우고, 이 이외에 아래쪽과 위쪽은 연관을 지으셔서 간단하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굵기가 다른 때 단면적 32%, 동일 전선 48%, 그냥 키워드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또 이제 이 안전율이라는 걸, 이게 문제마다 다르게 나오기는 거의 잘 나와요. 거의 항상 나오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못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어느 때는 계속 케이블 트레이만 나오다가 또 어느 때는 계속 그냥 지지물이라고 나오다 보면 도대체 안전율이라는 게 뭔데 하는데, 그냥 안전율은 요 네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케이블 트레이 1.5라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1.5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 목주인 경우 풍압하중 1.2, 이게 저압일 때, 고압일 때 1.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주인 경우 풍압하중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면 저압은 그냥 1.2고 고압은 무조건 1.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지지물은 무조건 2, 그리고 지선은 2.5, 요것만 외우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 그냥 거의 다 외우는 건데, 요거는 그냥 요거 보셔서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그냥 요 키워드들만 잘 따서 요럴 때는 요거 쓴다, 요럴 때는 요거 쓴다만 잘 뽑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자주 나오고 되게 헷갈려서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안전율 정말 이거 정리해서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리기 쉽고, 이 폭연성 분진 폭연성이냐 폭발성이냐 가연성이 분진이냐 가연성 위험물이냐 막 이런 거에 다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 요 얘도 여기에 있으니까 요런 거 잘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옥내 전선로 같은 경우에 요거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다 확인하시면 좋고, 키워드적으로 봤을 때 요거 무조건 요거는 외우시면 돼요. 간선에서 분기하여 3m 이하의 곳에 분기 과전류 차단기 설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전류 차단기 설치 외우지 마시고 분기 과전류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기가 나오면 분기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그렇게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서 하나씩 문제 푸실 때로 이렇게 외우실 수가 있는 거고, 종류만 잘 알고 계셔도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거의 종류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누전 차단기 떨어지는 기준인데, 요게 요 퓨즈 용량이 떨어지는 요게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게 헷갈려서 무조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몰라서 틀리던지 찍어서 맞추던지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요거 무조건 잘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이게 되게 애매하게 안 외워지고 이거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문제가 딱 나와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과전류 차단기 뭐 1.1배, 1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몇 분인가 보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격 전류 2배 뭐 나오고 31에서 60W 요걸 얘기하면 4분. 그냥 전격 전류 1.6배가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또 31에서 60A 사이에 전격 전류 얘기를 한다. 그럼 60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격 전류 몇 배냐 요거를 문제 항상 나오고 전격 전류가 몇이다 라는 게 나오면서 이 몇 분에 단락이 되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몇 분에 차단기가 떨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차단기 떨어지는 데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푸시면서 요 표를 보고서 요 분을 잡는 그거를 몇 번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 부분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요 노란 박스 요거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나온 이 접지 기준이 접지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접지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접지 내용은 요거를 외우시면 안 돼요. 접지 예전에 뭐 1차, 2차, 3차, 4차 이게 S3까지 해서 특3종 1종, 2종, 3종, 특3종 이게 이제 사용을 안 한대요. 이게 그 기준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접지에 대해서는 변형된 접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노랑 부분만 잘 외우세요. 이 노란색 체크해 놓은 거 이런 것만. MOF 하면 이게 MOF는 PT하고 CT를 합친 거다 뭐 이렇게만 외워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PT하고 CT 합친 게 뭐냐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여기서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6불화 유황인데 SF6라고 나와요. 그냥 SF6라는 가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내용을 무조건 외우셔야 한 문제가 풀어요. 이 정말 자주 나오는 편이고, 요 위에 있는 요 종류는 이게 자주는 아니어도 간간히 은근히 나오고 이게 외우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OCB, 오일이잖아요. 오일이니까 기름을 넣어서 절연유라는 기름을 넣었다. 그 MBB 이거는 자기 전자력 이용한다. 에어니까 압축 공기 뭐 이런 식으로. 버큼 진공이잖아요. 이거는 고진공 전자차단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가스 G가 붙었으니까 가스 SF6 특수 절연 가스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요거 다 그냥 웬만하면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여기도 이게 좀 애매하지만 무조건 맞추는 게 좋고, 좀 여기서 요 페이지 자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용량 개선 콘덴서 용량인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이거 알면은 무조건 좋은 계산인데 요거는 좀 계산법만 써놓고 생략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 1차는 COS, 2차는 캐치홀더.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한 줄만 기억하고 계셔도 요거 한 문제 무조건 맞추거든요. 1차는 COS, 2차는 캐치홀더. 자, 다음에는 이 선로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뭐 많이 설명할 거는 크게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문제만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지중전선로 문제 나올 때 이거 뭐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세 가지 예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앞 글자만 따서 직접 매서시 관로시 관, 암것이 암 해서 직관암, 그러니까 직관적인 왕이다 생각해서 직관왕 외우세요. 그러면 직관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추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닌 거 하나만 섞어놓고 사지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의 앞 글자만 가지고서도 한 문제를 맞췄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은근히 가끔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중전선로의 종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씩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다 이거 보기만 하셔도 맞추는 예가 많은데, 이 지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선은 그냥 선이에요. 선. 그냥 뭐 전봇대가 있으면 그거를 지지하는 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종류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은데, 많은 종류 중에서 요 세 가지 종류가 문제에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써놓은 거고요.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게 문제에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선은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꼭 아셔야 돼요. 이 보도인 경우에는 2.5m 이상 높이, 도로 횡단 시에는 5m 이상 높이,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게 은근히 헷갈리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 별거 아닌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선과 가공전선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선과 가공전선로 사이에서 이 높이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 보도인 경우와 도로횡단시 경우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이 도로횡단시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도로횡단시가 나오죠. 여기 5m잖아요. 근데 여기도 5m가 있긴 한데, 여기서 5m는 저압 인입선이에요. 근데 저고압 가공전선일 때는 6m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선은 요 두 개만 외우시고, 가공전선로는 요 표를 웬만하면 최대한 외우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게 100% 정리된 거라기보다는 10%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리를 못했는데, 우선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나오는 편인데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대부분 뭐가 나오냐, 이 도로 횡단과 철도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이 저압 인입선 도로 횡단의 경우엔 5m, 저고압 가공전선이에요. 이건 여긴 인입선, 요건 가공전선인데, 저고압 가공전선 이외에는 고압 인입선, 그러니까 여긴 저압 인입선이고 고압 인입선은 저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져서 도로횡단일 때와 철도일 때의 높이, 그러니까 철도는 무조건 6.5m니까 쉬운데, 도로횡단에서 요 1m 차이가 요쪽으로 붙냐 요쪽으로 붙냐에 따라 좀 헷갈려서 문제가 틀리는데, 이게 문제를 풀 때 정리를 안 해놓고 문제만 푸시던 분들은 이 문제가 조금만 틀어져도 몇 미터인지 헷갈려 해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 표를 문제 푸실 때 자꾸 보셔가지고 요 표를 익힐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요거하고 지선 같은 경우에 꼭 맞추고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은근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자, 요런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고, 전기 울타리는 솔직히 뭐 크게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잘 나와요. 이 전기 울타리는 무조건 외우세요. 요 내용만 외우시면 돼요. 요 내용만 외우시면 되고, 혹시 새로 추가되는 뭐 내용이 있으면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쓰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것만 외우시면 전기 울타리는 문제는 맞추실 수 있고요. 배전반과 보전반은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래서 뭐 큐비클식 배전반 요게 가끔 나올 수 있고, 요 최소 1.5m 이상 유지 안면 공간 요거 필요하고, 요 B가 뭔지, 요거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주고서 이 B라는 박스를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조명 관련된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이 조명용 타임 스위치가 잘 나옵니다. 그 조명용 타임 스위치는 뭐 주택 및 아파트는 3분, 객실 입구 등은 1분,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오고요. 이 조명 방식은 그냥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고요. 조명 용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대로 외우시면은 뭐 안 나오는 편인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또 우연찮게도 나오면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저것도 알면 좋고, 그 내용들은 다 보시면 되고, 좀 헷갈릴만한 게 교통신호등 사용전압 300 이하, 사용전압 150 초과시 전원 측 차단장치 설치,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표준 부하와 간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요거 무조건 최대한 외우시면 좋아요.
요 뒤에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모르시더라도 요 가운데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부하와 간선 수용률은 다른 거예요. 표준부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학교와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극장은 10, 학교와 음식점은 20, 아파트, 은행, 미용실은 30, 요렇게 3단계로만 외우셔도 이게 얻어 걸립니다. 근데 중복되는 게 이게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와 은행이에요. 근데 여기는 은행이 요 아파트, 은행, 미용실 여기에 붙어 있어서 30이라는 표준부하가 붙는데, 그러니까 요 단계 자체가 이 커트되는 단계가 요 학교와 은행이 여기서는 붙는데 여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이 표준부하 21대와 학교 은행 70% 이때 요게 헷갈려서 잘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표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또 이거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셔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진짜 안 나오는데 이 표준부하 같은 경우에 요 3단계 이외에 이 복도, 계단, 세면장 같이 완전 공용적인 부분은 표준부하를 5로 잡는다. 요게 있어요. 요것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가장 낮은 건 5, 10, 20, 30으로 올라가고 간선 수용률 50%, 70%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위아래 이 표준부하와 간선 수용률이 섞이지 않도록 잘 분리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배선, 천장 은폐 배선이냐, 노출 배선이냐, 바닥 은폐냐, 바닥 노출이냐, 요게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진짜 아예 안 나와 버리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잘 나와요. 은근히 또 나오는 해에는 또 잘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요 기호들이 은근히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안 나오는 편인데 이 중에서 뭐가 잘 나오냐, 요 콘센트는 좀 나오는 편이고, 요 전멸기는 거의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리는 해놨는데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소방은 필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옥외등이냐 실링이냐, 실링은 CL, 그러니까 실링 이렇게 그냥 알고만 계셔도 그냥 맞추겠죠. 그래서 실링, 그리고 콘센트, 소방, 그래서 옥내등, 실링, 요것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 부분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F42-3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써놓은 거냐, 이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F가 형광등이고 요 40이 40W, 그리고 요 2가 램프 2개, 그 다시 3에서 3이 있잖아요. 여기 기구 3개. 요것만 읽을 수 있게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요 뒤에 요 WPEX-T, LK, EET, EE, 요거는 거의 아예 안 나오다 싶은데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써놓은 건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한번 그냥 훑어서 얘기 드린 거고, 이게 영상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번 쑥 훑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나오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파일을 올려놓을 거고, 그 주소 자체를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다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외우시든지 핸드폰에 넣고서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